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 2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숫자상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거를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락 중에 일단 일시정지가 됐다, 잠시 멈춰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시정지란 표현을 쓴 데는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의 이 멈춤으로 인해서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 그죠? 일단 멈췄으니까 여기서 생각을 할 거예요. 반등을 할 건지 추가 하락을 할 건지 또 계속 고민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눈치만 본 것 같아요. 금리 같은 애들은 계속 어쨌든 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 좀 상승 속도는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듯하고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더 빠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일단 우리 하루 멈췄다 생각해보자, 이런 게 어젯밤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일단 뭐 드릴 말씀은 없는 조용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료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아무튼 조용히 하루가 그냥 넘어갔어요.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발표가 됐었죠, 어젯밤에. 근데 뭐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 오늘 밤의 경제지표들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뭐가 발표되냐면은 뭐 유로존 CPI,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건 유로존이니까 치우고요. 요거 논팜 페이롤스하고 요거 실업률 발표, 요게 중요하겠죠. 미국의 고용지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말고 좀 의미 있는 고용지표가 요겁니다. 요게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네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이 긴축 스케줄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죠. 너무 서프라이즈 하거나 너무 쇼킹하면 앞으로 긴축 스케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엔 이 경제지표들을 좀 잘 살펴보자, 특히 논팜 페이롤스를 잘 살펴보자, 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오늘 특별히 볼만한 뉴스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개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여기 있는 기사들이 좀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일단 그죠, 시장이 12월 의사록에 놀란 이유는 양적 긴축,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거, 요거를 예상 못했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리고 요즘에 위안화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죠. 인민은행에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아무튼 뭐 신흥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환율 약세, 신흥국 환율 약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긴 해야 될 겁니다. 뭐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신기한 게 일단 국제유가는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엄청 올랐죠, 국제유가는 또. 뭐 카자흐, 리비아 원유 생산 중단 우려로 또 올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구나. 정말 무슨 일이든 인플레라는 게 진짜 가속화되는 뭔가 하늘의 뜻이 있는지, 그죠? 얼마 전에 정말 재밌는 일들 많았었잖아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심지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여기 배의 사고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일도 생겼었죠. 아무튼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3고점 우려는 계속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저항을 또 돌파하고 또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전히 지금 3고점 우려를 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3고점 우려를 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아무튼 뭐 각종 이유들로 인해서 고점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 계속 밀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플레가 쉽게 진정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면요. 하여튼 하늘의 뜻이 뭐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뭐 간단히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미국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전히 요즘 분위기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다들 시장 참가자들이 이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 올라가니까 그래도 금융주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금융주는 매수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IT 빅테크들은 어쨌든 일단 또 계속 팔아먹고 있고, 빅테크와 금융주, 뭐 전통주와 빅테크, 뭐 얘네들 간의 어떤 애매한 힘겨루기,
이 사이에서 지수들이 방향성을 못 잡고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도 똑같고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딱히 뭔가를 어떤 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었죠. S&P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4,700이란 저항을 기준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면은 어젯밤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긴 했을 겁니다. 네. 일단 하여튼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조금씩은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뭘 했냐, S&P는 4,700에 대한 저항을 첫 번째로 확인했고, 저항을 확인했죠. 이날은 뭐예요? 급락을 했으니까 지지력을 붕괴시킨 첫날인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일단 저항을 테스트한 첫째 날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자리 15,650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지지력을 테스트한 첫째 날이 될 거예요. 아무튼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여기서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요, 더 폭락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모르니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고, 어제 밤 같은 경우도 뭐 피곤해서 빨리 잤는데, 아무튼 우리가 요즘에 이 분봉상에서 봐야 될 점들은 그런 거겠죠. 말씀드렸다시피 30분 봉인데요, 뭐 어떤 분봉을 보시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취향인 거예요. 이 분봉들 여러분들 다양한 분이 있잖아요.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30분봉을 보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죠? 저의 취향일 뿐이지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길이의 분봉을 찾아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짧은 봉, 5분봉, 3분봉 이런 거 안 보냐, 그런 거 보고 대응을 하기에는 좀 그런 건 속임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소한 그냥 저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나는 최소한 30분은 보고 판단하려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30분 봉을 위주로 해서 오랫동안 시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30분 봉을 보고 있는데, 어젯밤에 또 그죠? 어젯밤에 그 봉 2개 정도까지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봉이 급등하는 거 보고 일단은 상방으로 제한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고요. 볼린저 밴드를 또 미친듯이 쬐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미친듯이 쬐으니까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도는 일단 없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힘을 이어받아서 아래쪽으로 급락을 시켰는데, 또 아래쪽으로 째는 걸 보니까 아래쪽으로도 또 보낼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로도 보낼 생각이 없고 아래도 보낼 생각이 없으면 옆으로 기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잤는데, 일단 뭐 저의 생각대로 옆으로 쭉 그냥 기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뭐 모르겠고요. 어젯밤에 리플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뭐 나스닥 3산, 나스닥 뭐 3봉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중천장형 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중천장형, 이거를 뭐 3산이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고점이 몇 개예요. 고점 뭉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것도 쳐야 되나요? 고점 뭉태기 굉장히 많아요. 다중천장형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중천장형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또 큰 그림으로, 조금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자리가 고점 한 뭉태기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런 자그마한 고점들이 뭉쳐서 이것들을 통째로 하나의 고점 덩어리로 보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고점 덩어리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완성됐다라고 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15,650을 붕괴시키면 덩어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덩어리가 완성됐다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 3산이 완성됐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아무튼 보세요. 이게 고점을 완성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좀 이 시간 간격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변동폭도 좀 동반이 돼야지 좀 의미 있는 고점 테스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요만큼만 보고 3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3산을 만들었던 이 기간들이 좀 짧죠. 이 기간들이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고,
또 그리고 변동폭도 좀 비교적 좀 작은 편이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삼산이 완성됐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할 거면 최소한 여기 있는 걸 한 덩어리, 여기 있는 걸 한 덩어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만들어질 한 덩어리가 생겨야 그래야 이제 삼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수 전체가 전반적인 어떤 고점 패턴을 만들고 이러려면은 충분한 확인 기간과 충분한 변동폭을 통해서 충분한 거래량 이런 걸 통해서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아무튼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변동폭도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걸 확인하려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저만의 생각인 거고요. 뭐 정석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 바닥에 정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지수가 정석대로 움직이고 이런 게 있나요? 어떤 법칙대로 움직이고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지수는 예술적으로 움직이죠. 그날 예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뭐 어떤 딱 분석 방법, 뭐 어떤 획일화된 그런 방법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아무튼 어떤 이 시장의 자체의 힘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보조지표도 참고하고 물론 그 힘을 보려는 측면에서 보조지표도 참고하고 뭐 차트에 줄도 그어보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시장의 힘 자체를 느껴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뭐 정해진 건 없고요. 하여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해 나가셔야 되겠죠. 이건 어쨌든 뭐 저만의 관점으로 본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일단 여기까지 드린 거고요.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거 일단 멈춰 있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일단 멈춰 있으니까 여기서 변동성 지수가 이제 죽었다라고 아직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또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오늘 밤에도 뭐 하락 마감하고 이렇게 뭐 음봉이 떨어지고 이러면 좀 숏을 보는 입장에서 UVXY가 올라가기는 그죠? 이런 입장에서 안 좋을 수 있어요. 오늘 밤도 음봉 나오면 안 좋다. 오늘 밤에 조그만하게 양봉이 나오거나 오늘 밤에 더 연속으로 달려야 지수가 더 빠지고 빅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오늘 밤에 또 연속으로 여기서 음봉이 조그만하게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건 일단 좀 진정한 반등으로 갈 가능성도 있긴 있을 거예요. 빅스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런 모습이 지금 판단을 보류한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판단 보류한 겁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 미국 주식시장 개장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다 보니까 개장하고 나서는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도 너무 많이 빠지지도 않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얘도 옆으로 그냥 기어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뭐 그에 맞는 적당한 그 옆으로 그냥 기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년물 국채금리는 그나마 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봉의 길이가 좀 더 긴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의 상승세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까지 그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이걸로 상승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어렵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좀 약간 뭐 쉬어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겁니다. 오늘 밤에도 음봉이 나오면서 멈추면 좀 이제 내려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죠? 대부분 그래 주식시장이나 뭐나 하여튼 멈춰 있었다라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아무튼 유가는 올라가면서 인플레 우려는 그럭저럭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 와중에 이제 또 다른 뭐 구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고점을 제한시키고 있다. 그죠? 다중천장형 신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로 넘어왔는데요. 차라리 뭐 지금 상승하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급락했으면 이것보다 더한 강한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솔직히 좀 많이 빠진 편이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많이 빠지는 거였는데 아무튼 좀 오늘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삼성전자 뭐 실적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보나마나 잘 나왔겠죠. 역시 실적 발표 전에 시장이 좀 빠져 있으니까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뭐 오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간 그래 봐야 일단은 그래 봐야 일단 하락 추세 중이죠. 그래 봐야 뭐 삼성전자고 뭐 코스피고 간에 그래 봐야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 봐야 큰 그림에서 보면 하락 추세죠. 이게 왜 일봉이 이렇게 나오지? 거꾸로 눌러놨구나. 어쩐지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어쨌든
그 삼성전자는 계속 하락 추세 중입니다. 그죠? 큰 그림에서 하락 추세고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였는데 단기적인 상승 추세 지금 여기를 붕괴시켜야 끝날 텐데 어쨌든 이런 반등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아직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보다 더 작은 관점에서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가 쏟아지고 있는데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또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뭐 요 정도 모습 살펴봤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어쨌든 계속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이래저래 할 말은 없고요. 그죠? 하락 추세 진행 중에 뭐 옆으로 일단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큰 그림으로 보면요. 아무튼 얘도 뭐 단기 정도가 아니죠. 얘는 뭐 어쨌든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어쨌든 그 와중에 박스권 안에 있고 하여튼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봐야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싶어도 이제서야 5일선 터치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맨날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콜옵션 같은 것도 보시면은 아무튼 그저 양봉이 한번 튀어나오긴 해야 될 자리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솔직히 어제 나온 이 부분에 갭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살아난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V자로 막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분명히 이 자리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왔다가 결국 제 생각엔 또 붕괴될 것 같거든요. 여기 어디서 지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는 일단 잘 못 봤어요. 그냥 저의 경험상 그래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풋옵션들은 좀 살이 좀 붙었었으니까 다이어트 하고 있고요. 풋옵션들에서 잘 봐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 시작했던 자리, 이번에 이 급등이 시작됐던 요런 자리들을 재차 붕괴시키느냐 여부 잘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자리가 재차 붕괴되면은 며칠간 걸려서 재차 붕괴되면 그럼 또 양매도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풋옵션의 이 생존 여부를 잘 보셔가지고 변동성이 더 확대되면서 어떤 이런 하락이 더 연속될 수 있을지, 강하게 빠질지 이런 여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특별히 할 말 없고, 코스닥도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폭락을 하면 오히려 하락에 안 좋을 수 있는데,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반등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어쨌든 하락 에너지를 보충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아무튼 적당히 반등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반등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반등이 끝났냐 그건 모르죠. 사실 어디서 반등이 끝나냐 그런 거는 알기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241선이라는 기준을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만 드릴게요. 솔직히 반등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코스피도 반등 더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395 부근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스닥도 더 올라올 수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는 잘 모른다. 여기까지 올라오다 내일 바로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될지는 몰라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내일 일을 맞추는 건 저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도 확인하고 있는 건 원달러 환율, 신세계가 도래했어요. 신세계가 왔습니다. 1200원 넘어갔고요. 다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던,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게 지금 아직 완전히 끝나거나 멈춘 게 아니거든요.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1200원 완전 안착한 게 아니냐, 솔직히 전 여기서 조금 더 속임수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던 이 흐름을 뽕을 뽑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또 와리가리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1200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요. 안착하더라도. 다만 이제 이 1200원을 한 번에 이렇게 돌파 안착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1205원까지 터치했다라는 건 그만큼 원화가 심각하게 약하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1200원 겨우 터치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비리비리 할 수 있는데, 확 넘어가서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싸우겠다라는 건 분명 이 밑에서 싸우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겠죠. 아무튼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런 점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저는 환율을 보니까 올해는 제 생각처럼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솔직히 주식시장은 워낙 매일매일 속임수를 주고 뒤통수를 주니까 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환율이 일단 저는
계속 원화 약세로 간다라는 게 그게 그런 면은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있는 건 어쨌든 환율을 믿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믿고 있는 거는 변동성 지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빅스 지수가 작년 4월쯤부터 해가지고 하방 경직성 보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큰일 날 징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주식시장이 오늘 어떻게 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어떤 숏 배팅을 하고 이런 거를 그냥 이제 배짱 있게 밀어붙이는 건 요거, 빅스가 오랫동안 잘 지키고 있네, 야 원달러 환율이 신나게 정배율로 잘 가고 있네, 심지어 1200원을 돌파한 착 했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점들이 아무튼 저의 자신감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무튼 저런 것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보고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